자,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초 개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집합 A가 있는데 이 집합은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집합 A가 원소 1, 2, 3을 갖고 있다. 요 놈의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볼까? 우선 이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은 1, 또 2,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는 1과 2가 있고, 그 다음엔 2와 3이 있고, 또 1과 3이 있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1, 2, 3 이렇게 있겠지. 자, 이게 지금 A의 부분 집합 다 나왔나요?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공집합 있죠. 공집합. 그렇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은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때 반드시 우리가 카운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집합 A가 1, 2, 3인데 집합 A가 1, 2, 3을 원소로 갔는데, 자, 여기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지? 몇 개? 8개입니다. 8개. 자, 그러면 여기 어떤 규칙이 있어. 이게 어떤 규칙이 있냐? 지금 A의 원소가 3개다. 그러면 요 8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2에 원소의 개수만큼의 거듭 제곱을 해줘. 그러면 요 놈이 곧 8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예를 들어볼게. 집합 A는 A, B, C, D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4개야. 요 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지? 자, 요 공식으로 따지면 2에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4제곱. 그러니까 곧 뭐가 됩니까? 16 이렇게 되겠지. 실질적으로 세보면 그렇게 나와. 이게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놈. 먼저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이네. A가 있지, B가 있지, 또 C가 있고, D가 있고. 여기까지 좀 5개 나왔지. 또 2개 있네. A, B가 있지. 쭉쭉쭉쭉. 또 원소의 개수 3개 있네. A, B, C가 있고 또 쭉쭉쭉 나오겠지. 그 다음에 4개인에는 어떻게 되지? A, 여기다 적을까? A, B, C, D. 이렇게 해서 요 놈은 이제 1개 나오지. 그러니까 요 총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16개가 된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일반화 해보자요. 일반화 해본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게 원소의 개수라는 얘기지.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n개라면 그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원소의 개수만큼 2의 거듭 제곱을 해주면 그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중요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 왜 이렇게 되냐? 요 놈에 대한 증명을 할 건데, 우선은 요 증명하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증명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있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중에서 뭐냐면 고배 법칙에 해당되는 거야. 고배 법칙. 우리가 요 놈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확률 통계라는 과목을 배울 거야. 확률 통계. 이 문과나 이과나 모두 배우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단원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경우의 수,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인데, 그때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유튜브 강의, 그 확률 통계 그 첫 번째 강의도 이건데, 그 경우의 수의 그 고배 법칙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요 놈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야. 이 고배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좀 나중에도 또 다룰 거지만, 요 놈은, 자, 각각에 대하여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 각각에 대하여. 알겠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증명을 해볼게요. 요 위에 있는 놈 갖고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자,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집합 A가 이렇게 됐어. 요는 지금 8개지? 얘가 왜 2의 3승이 되냐? 자, 볼게. 우선은 A의 원소가
1, 2, 3이 있지. 자, 그러면 요 A의 이 부분집합 8개 중에는 요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놈이 있고, 포함하는 놈이 있고, 포함하지 않는 애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뭐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에는 또 2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놈이 있고, 포함하지 않는 놈이 있고, 1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애들 중에는 또 원소 2를 포함하는 애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애가 있어. 지금 요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예를 들면 1을 포함하고 2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요런 거겠죠. 요런 거. 요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요 놈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1과 2를 모두 포함하고 있잖아. 자, 얘는 1을 포함하지 않는데 2를 포함하는 거는 자, 요런 거. 요건 1은 포함하지 않지만 2를 포함하죠. 그치? 또 요런 8가지 중에는 또 1과 2를 포함하지만 3은 포함하지 않는 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요것들을 다 요런 경우를 나눠보면 요렇게 돼. 요렇게. 맞지? 요렇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는 뭐야? 요즘 요 라인에 요걸 우리가 수용도라고 하는데 요 수용도의 모양을 잘 보면 1의 원소도 포함하고 2도 포함하고 3도 포함한 거. 곧 요 놈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 1, 2, 3이요. 1, 2, 3. 그쵸? 요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요 놈.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고 3은 포함하는 놈. 요 놈은 뭘 얘기하는 거지? 1하고 3을. 그렇죠? 잘 마지막 볼까? 1도 포함하지 않고 2도 포함하지 않고 3도 포함하지 않는다. 요 놈은 뭐가 되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알겠죠? 여기서 이제 총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총 몇 개가. 8개가 나오는 거지. 8개. 이 8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8개가 이 8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왜 8개냐? 1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2가지. 자, 요 각각에 대하여. 이 각각에 대하여. 맞죠? 각각에 대하여 몇 가지씩? 2가지씩이지. 2가지씩. 맞죠? 그럼 여기까지는 총 몇 가지야? 4가지.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지. 4가지.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 또 각각에 대하여 몇 가지씩 또 다시 2가지씩. 그래서 이게 뭐야? 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8개가 되는 거야. 요게 지금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 요 놈에 대한 증명의 아이디어가 뭐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그 중에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이란 요 각각에 대하여라는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는 왠지 알겠지? 이게 원소가 n개야. A의 원소가 n개라면 원소를 n개 나열하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게 2개씩이겠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자, 요거 해볼게요. 요거. A, B, C, D가 있죠.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있고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 있고 요 각각에 대해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그쵸? 요 놈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 또 요 놈에 대해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쭉 다시 이렇게 계속 2가지씩 연결돼. 그러면 요 놈의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A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2가지 곱하기 B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C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D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곧 2의 4제곱이 된다는 얘기.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면 2를 몇 번? n번 거듭제곱하면 그만큼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요 아이디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단순히 요 공식만 암기하고 있지 말고 왜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면 그거에 대한 부분집합이 2n개가 나오는지 그 각각 그 원리, 그 증명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 짜잔. 자, 여기 문제가 나왔어. 문제를 읽어볼게. 이게 지금 총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네.
그러면 우선은 0번, 이거 지금 1번부터 0번.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지? 2의,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곧 32개 이렇게 되면. 자, 1번을 풀어볼게요. 1번은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요 5개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요 놈은 옆에다 살짝 모셔놔. 이렇게 옆에다 살짝 떼놓고 남아있는 원소는 뭐야? 3, 4, 5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 3, 4, 5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놈들에다가 여기다 옆에다 떼놨던 1, 2를 그대로 붙여주면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 4, 5. 그러면 3, 4, 5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지?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2의 세제곱.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2의 세제곱에다가 1과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 부분집합들이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2번 볼게요. 2번은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 3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자, 이것도 좀 적어볼게. 1, 2, 3, 4, 5. 이렇게 집합 A가 있는데 3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나요? 5는 포함하지 않는다. 얘는 우선 버려. 그냥 집에 보내버린다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3은 포함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 3은 어떻게 할까? 3은 살짝 모셔놔. 여기다가 이게 모셔놔. 놔. 알겠지? 자, 이게 모셔놓으면 남은 애들은 누구지? 1, 2, 4지. 1, 2, 4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2의 3승. 그렇지. 8개지. 얘도 2의 3승계야. 맞지? 그러면 2의 3승계 중에 쭉 2의 3승계가 나왔어. 얘는 이제 1, 2, 4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2의 3승계 국 8개가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여기다 모셔놨던 3을 그대로 넣어주면 그놈이 곧 3을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들이겠지. 맞죠? 따라서 2번의 답도 2의 3승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3번 보자. 집합 A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A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자, 또 A를 적어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 5개 중에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한다. 홀수. 요 놈을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돼. 그 얘기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개지?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계지. 2의 5승계 중에서 1, 3, 5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1과 4가 1, 3, 5가 아니네. 아니네는 2와 4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봐. 그럼 몇 개죠? 2와 4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지. 걔를 어떻게 하면? 빼면 32에서 4를 빼면 요 놈이 뭐냐면 1, 3, 5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요 지금 3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쭉 잘 이게 6건을 접근한 내용인데 총 2의 5승계 중에서 1, 3, 5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얘기는 2와 4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을 빼줘. 전체에서 2와 4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면 남은 놈들은 1, 3, 5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는 집합들이 남아 있을 거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아주 핵심적인 우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 경우의 수, 고배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제거든.
요 예제를 우리가 익히고 기본서를 통해서 또 스스로 학습하고 개념을 완성합시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